수행자들은 왜 모두 외딴 곳으로 갔을까? 산으로, 동굴로, 절벽으로, 사람 없는 곳으로. 동서양을 막론하고 길을 찾는 사람들은 늘 소음에서 멀어졌다. 예수는 광야로 갔고 붓다는 보리수 아래 홀로 앉았다. 선생들은 깊은 산에 암자를 지었다. 수도원은 절벽에 매달린 듯 아찔한 곳에 자리했다. 무건수행, 말을 끊음으로써 소음을 끊는다. 그들이 진정으로 원한 건 특정 장소가 아니었다. 침묵이었다. 당신은 살면서 단 하루만이라도 완전한 침묵을 경험해 보았는가? 수도승이 아니라면 거의 없을 것이다. 우리는 잠들기 직전까지 대부분의 시간을 소리에 쌓여 살아간다. 알림, 음악, TV, 누군가의 말소리. 그렇기에 우리의 뇌는 소리가 끊기는 순간을 낯설어한다. 이상한 일이 아니다. 인류는 아주 오래전부터 그래왔다. 17세기 프랑스의 철학자이자 물리학자여 동시에 신앙인이었던 파스칼은 인간의 모든 불행이 방 안에 혼자 조용히 있지 못하는 데서 온다고 했다. 그는 신을 찾는 과정에서 인간의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았고 인간이 침묵을 본질적으로 불편해한다는 사실을 알았다. 침묵이 불편한 건 현대인만이 아니다. 인류가 수렵 채집을 하던 시절 침묵은 생존을 위협하는 위험 신호였다. 무리에서 벗어났거나 포식자가 가까이 있을 때 사방의 소리가 끊기고 정적이 흘렀기 때문이다. 침묵은 그렇게 위험 신호로 뇌에 저장됐고 본능으로 자리 잡았다. 미국 미니애폴리스에는 세계에서 가장 조용한 방이 있다. 올필드 연구소의 무향실. 외부 소음을 99.99% 차단한 공간이다. 이 방에 들어간 사람들은 대부분 오래 버티지 못한다. 침묵이 뇌를 압도하기 때문이다. 침묵 속에서 뇌는 스스로 소리를 만들어낸다. 심장 소리, 혈류 소리, 청신경이 만들어내는 이명. 심지어 어딘가에서 들었던 음악 소리가 들리기도 한다. 무향실 안에서는 당신이 곧 소리가 된다. 연구소 창립자 스티븐 오필드의 말이다. 신경과학자 로버트 자토레도 같은 말을 했다. 소리가 없어지면 뇌는 소리의 표상을 스스로 만들어낸다고. 2014년 버지니아 대학교 교수이자 심리학자인 티모시 윌슨은 침묵에 대한 실험을 했다. 참가자들을 15분간 텅 빈 방에 혼자 앉아있게 했다. 누르면 전기 충격이 오는 버튼도 쥐어주었다. 결과는 놀라웠다. 남성 참가자의 67%, 여성의 25%가 버튼을 눌렀다. 한 참가자는 15분 동안 무려 190번이나 버튼을 눌러댔다. 정적과 침묵의 고통이 육체의 고통을 넘어선 거다. 뇌는 멈춤을 모른다. 고통일지라도 자극을 추구하고 찾아내는 것. 그것이 뇌의 본질이다. 뇌는 쉴 새 없이 소음에 반응한다. 자동차 경적 소리, 공사장 소음, 사람들의 말소리. 소음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스트레스를 받은 뇌는 코르티솔을 분비하며 몸을 긴장시킨다. 그 과정에서 활성산소가 과도하게 생겨나 뇌세포와 심혈관이 손상된다. 소음은 귀로 듣지만 뇌를 통해 심장까지 연결되는 거다. 그렇게 소음은 소리 없이 몸을 마모시킨다. 세계보건기구는 연간 100만 명 이상의 유럽인들이 소음으로 건강한 수명을 잃는다고 한다. 이러한 소음을 떠나 침묵의 고요한 삶을 택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이 있다. 트라피스트 수도원이다. 도시의 소음에 묻혀버린 내면의 소리를 깨우기 위해 찾아온 사람들. 그곳 수도사들은 6세기에 베네딕토가 만든 엄격한 침묵의 규칙을 따른다. 새벽 3시에 일어나 바치는
첫 기도. 일상 속에서 꼭 필요한 순간. 최소한의 말만 허락되는 침묵의 수련은 세상의 소음을 뒤로하고 내면의 지혜를 깨우는 천년 넘게 이어온 수행 방식이다. 동양의 선수행도 다르지 않다. 노자는 비어 있음이 쓸모를 만든다고 했다. 수레의 바퀴통에는 30개의 바퀴살이 있지만 진짜 쓸모는 비어 있는 중심에서 나온다. 그릇도 비어야 담을 수 있다. 침묵도 그렇다. 장자는 이것을 심재, 마음을 비우는 수행이라고 했다. 귀로 듣지 말고 마음으로 들어라. 마음으로도 듣지 말고 귀로 들어라. 귀는 소리를 들을 뿐이고 마음은 사물을 인식할 뿐이지만 귀는 텅 비어 무엇이든 받아들인다. 도는 오직 빈 곳에만 있다. 침묵은 비움을 향해 가는 길이다. 2013년 한 연구팀이 백색 소음, 새끼 쥐의 울음소리, 완전한 침묵, 모차르트 음악 이렇게 각기 다른 4가지 환경에 하루 2시간씩 일주일간 쥐를 노출시켜 관찰했다. 결과는 예상 밖이었다. 침묵에 노출된 그룹에서만 해마의 신경세포가 눈에 띄게 증가했다. 무소음이 뇌에 가장 강한 자극을 준 것이다. 해마의 신경세포 감소는 알츠하이머와 우울증을 부른다. 침묵은 새로운 신경세포를 만들고 신경망을 새롭게 연결한다. 수도사들이 천년간 몸으로 만들어 온 것을 신경과학은 뇌를 측정해 증명해냈다. 외부 자극이 사라지면 뇌는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를 켠다. 멍한 상태로 보이지만 뇌 활동은 오히려 증가한다. 과거의 경험을 떠올리고 미래를 시뮬레이션하고 밀렸던 일들을 처리한다. 아인슈타인은 문제가 풀리지 않을 때면 바이올린을 꺼냈다. 연주를 마치고 다시 책상에 앉으면 문제가 풀려 있었다. 상대성이론은 직관적으로 왔다고 한다. 음악이 직관의 동력이 된 것이다. 집중을 멈춘 순간 뇌는 진정한 자신의 일을 시작한다. 걷거나 샤워 중에 창의적인 생각이 떠오르는 것도 뇌의 자기활동 덕분이다. 영국의 생물학자 찰스 다윈은 집 뒤에 산책길을 직접 만들었다. 매일 그 길을 3번 걸었다. 입구에 돌을 쌓아두고 한 바퀴 돌 때마다 하나씩 치웠다. 그는 그 길을 생각하는 길이라고 불렀다. 걸으면서 뇌 스스로가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준 거다. 그렇게 뇌는 휴식을 통해 생각을 열어간다. 명상 수련자들의 뇌를 스캔하면 감정 조절, 집중력, 자기 인식을 담당하는 전두엽 피질이 두껍다. 흥미로운 건 나이 든 수련자의 전두엽이 훨씬 젊은 비수련자와 두께가 비슷하다는 거다. 이렇게 침묵은 뇌를 쉬게 한다. 젊게 유지시킨다. 그럼에도 현대인의 뇌는 쉴 새가 없다. 늘 반응 모드에 멈춰 긴장해 있다. 소음에 지속적으로 노출된 사람들이 우울과 불안에 시달리는 건 뇌가 쉴 틈 없이 반응만 하다 지쳐버렸기 때문이다. 뇌는 완전한 침묵도 끊임없는 소음도 힘들어한다. 그러나 그 사이 어딘가에 여백이 있다. 파스칼이 말하고 노자가 강조했으며 수도사들이 평생을 다해 닿고자 한 곳, 그곳은 어쩌면 침묵과 소음 사이에 자리한 텅 빈 공간인지도 모른다.